지난 18부 우리는 삼별초 항쟁의 마지막 불꽃이 쓰러진 후 고려가 원 간섭기라는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왕은 몽골 황실의 사위가 되어 왕실의 존엄이 땅에 떨어졌고 막대한 조공과 처절한 공려 차출, 그리고 몽골풍 문화 강요로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오직 몽골의 빌부터 부를 축적하는 권문세족들의 세상, 고려의 자주성은 마치 끊어진 실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굴욕에 익숙해져 순응할 때 한 명의 왕자가 원나라에서 돌아와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이 겪었던 치욕의 역사를 끊고 잃어버린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칼끝은 몽골이 심어놓은 간섭의 뿌리를 뽑아내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비장한 개혁을 시작했으니 오늘 우리는 원 간섭기라는 굴욕의 시대에 고려의 자주 독립을 꿈꾸었던 개혁 군주 공민왕의 파란만장한 삶, 피맺힌 개혁의 좌절과 성공,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희망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그 숨막히는 19번째 막이 지금 열립니다. 1273년 삼별초의 항쟁이 진압된 후 고려는 본격적인 원 간섭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왕은 몽골 황실의 부마국 왕이 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원나라의 강력한 간섭을 받았습니다. 특히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친원파 세력들은 원나라의 빌부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하며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나라는 원의 지배와 권문세족의 탐욕으로 피폐해져 갔고 민족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고려의 자주 독립을 꿈꾼 개혁 군주 공민왕이 등장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오랜 볼모 생활을 하면서 몽골의 흥망성쇠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이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언젠가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1349년 그는 원나라 황실 공주이자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하며 원나라의 신임을 얻고 1351년에 고려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굴욕적인 간섭을 끊어내고 나라를 재건하려는 비장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과감하고도 피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개혁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친원 세력 숙청으로 원나라의 간섭 뿌리를 뽑는 것. 둘째, 왕권 강화 및 관제 복구로 독립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것. 셋째, 잃어버린 영토 수복으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칼날을 겨눈 것은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친원파의 핵심 인물,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원나라 기왕후의 오빠로 몽골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왕실을 위협하고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공민왕은 1356년 이들을 포함한 친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개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는 원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고려의 자주 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친원 세력을 제거한 공민왕은 이어서 원나라의 간섭으로 격화되었던 관제를 복구하고 몽골풍 문화 강요의 상징이었던 변발과 몽골식 복장을 폐지하며 고려 고유의 문화를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려가
독립적인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공민왕은 잃어버린 북방 영토를 수복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1356년 원나라가 세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공민왕의 편에 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몽골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고려의 고토를 되찾으려는 공민왕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가 된 백성을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혁명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이 개혁을 주도하게 했으며 이는 지배층의 반발을 샀지만 백성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개혁은 왕실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으려는 공민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신정권 이후 권문세족에게 휘둘리던 고려의 정치와 경제를 바로잡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으며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이자 사랑이었던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이었습니다. 1365년 공민왕은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대장공주를 잃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공민왕에게 크나큰 좌절을 안겨주었고 개혁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차 공민왕은 정무에서 멀어지고 신돈에게 의지했으며 만년에는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등 개혁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1374년 측근인 홍윤과 최만생 등에 의해 시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개혁의 이상을 품었던 비운의 군주는 스스로의 고독과 외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원간섭기라는 굴욕의 시대의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으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고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 했던 숭고한 노력이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 시작된 혼란과 외세의 간섭 속에서 그는 고려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불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민왕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개혁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는 고려 역사의 자주 독립의 염원과 개혁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 이후 고려는 멸망의 길을 걷지만 공민왕의 꿈은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다음 20부 대망의 마지막 회에서는 공민왕 이후 고려 말기의 혼란과 이성계의 등장 그리고 고려가 새로운 왕조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를 총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